네, 오늘 오시는 한 식구가 계셔서 지금 방 점검만 있습니다. 방 점검. 방을 좀 비워놨더니 조금 냄새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창문을 열었습니다. 베란다도 널찍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이도 같이 점검 올라왔어요. 남이가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선풍기 시원하게 돌아가고요. 에어컨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화장실에 여성이 있어요? 화장실에 여성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여성이. 옵션입니다, 옵션. 샤워기. 여기 보시면 이제 냉장고, 빨래 건조대, 세탁기, 이제 식사하실 수 있는 전자레인지, 인덕션, 전기밥솥, 커피포트, 숟가락, 젓가락, 그릇. 여기 들어오시면 뭐 살 게 없어요. 바로 식사해 드실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하고 냄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문을 열어볼게요. 이 문을 열면 베란다로 이어집니다. 베란다로. 베란다가 꽤 넓죠? 자, 저기 풀장이 보이는 집도 보여요. 라미가 매달렸어요. 이라미, 여기 봐요. 이라미. 이라미, 여기 보세요. 메이손짜이. 관심이 없다. 메이손짜이. 라미 들어오세요. 라미 들어와. 라미 들어와. 라미 문 닫는다. 라미 들어와. 삼촌 없어, 지금. 라미 들어오세요. 자, 이제 대강 보셨죠? 예, 요 방이요. 단기로 하면 100불 정도 더 내셔야 되고요. 장기로 하면 월 300불입니다. 보증금 100불을 내시는데요. 보증금 100불은 나가실 때 전기요금 제하고 그 돈은 돌려드려요. 라미야.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에 손상을 가지고 왔다든지 뭐 벽에다 못질을 했다든지 방에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가지고 방에서 담배 냄새가 찌든다는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수가 있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방에서 담배 피시는 건 안 됩니다. 베란다 나가서 태우셔야죠. 자, 점검 끝났습니다. 복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복도. 여기 3층이에요. 내려가죠, 이제 저렇게. 네, 2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보여드린 방 잘 보셨죠? 많이들 오세요. 요즘 뭐 7월, 8월 라오스 한가합니다. 라오스는 바다가 없어서 7, 8월 하계 휴양철에 방콕 파타야나 푸켓 얼마 전에 공항이 폐쇄됐던 괌, 사이판 이런 데만큼 해변을 즐기려는 분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호젓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시는 분이 있고요. 내일도 오시고 또 16일 날도 오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오시는 목적들이 다 있으시죠. 한 보름간 편히 쉬면서 라오스의 문화를 접하고 또 좋은 곳 있으면 구경 가고 금상첨화로 좋은 제2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면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태국 치앙마이 살고 라오스 살아보면서 이 느낀 것은 라오스나 태국은 국가가 구성원이 우리나라 같은 단일 유전인자
LAB29 유전자 하나를 가진 민족이 아니라 소수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민족 간의 그 옛날 역사를 보면 소수민족 간에 서로 억압하고 점령한 승리군은 패배한 소수민족의 재물과 여인들을 취하고 전리품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곳은 이제 그 국가가, 작은 국가가 무왕이라고 그러죠, 무왕. 무왕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한 무왕이 통일을 하게 되죠. 태국에도 통일왕조가 나왔고, 라오스도 뭐, 란쌍왕조라든지 통일왕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단일 민족은 옛날 한국에 지역 감정이 없었을 때 경상북도에 있는 사람이 충청남도 가서 살아도 아이고 생소한 데 오셔서 살았으니까 사실래니까 힘드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도와주고 옛날에 먹을 게 없으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듯이 나눠주고 나면 그 고마움을 당대에서도 잊지 않고 후손에 가서도 잊지 않아서 우리나라 옛날 그 구전설화에 보면 조선실록 정사에도 그렇고 야사에도 보온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은혜 갚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그것을 오랜 동안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있던 우리나라에 그 정서를 그대로 받은 한국 분들이 라오스나 태국에 오셔서 라오스 사람이나 태국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좀 잘 사니까 내가 좀 지갑이 이 사람들보다는 넉넉하니까 해서 도와준단 말이에요. 도와주면 제가 태국에서도 도와받고 라오스에서도 도와봤잖아요. 라오스 사람들은 고마운 것을 길게는 그날 정도 아니면 1시간 정도 기억하고 잊어버려요.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보온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다음에 이 사람이 외국에 나와서 살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연락받으면 내가 나가서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곤란한 일, 어려운 일, 느낌이 좀 쎄한 전화가 오면 안 받아버려요. 특히 태국의 높은 사람들 안다고 믿었다가 한국 교민들 정말 실패보고 낭패보고 마음 많이 상했습니다. 접대하고 술 사주고 선물 주고 현금 줬는데 태국 높은 사람들 전화 안 받아버려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도 그렇습니다. 태국 사람들. 고마움을 전달하면 그 고마움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만나면 왜 어제처럼 안 주지? 왜 어제처럼 안 도와주지? 나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오래 사셨던 교민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고요. 처음에 오시려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제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제가 몇 달 전에 투어하다가 밤비행 원더풀랜드 물동굴 앞에서 갑자기 심장 발작이 와서 거품을 물다시피 하고 기도 확보가 안 돼서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심정지가 되는 라오스 남장 여자 커터이 가이드를 태국 사람들이 코에다가 야몽 바르고 그 뉴칼립스 오일 코 밑에 발라주고 사람을 비스듬히 세워놓고 부축을 하고 있길래 제가 다 비켜! 욕하고 달려들어서 눕혀가지고 그동안 배웠던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어요. 그날 굉장히 고마워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의 바지에 이 배설물까지 놓쳤을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얼마 전에 밤비행 가서 만났어요. 우연히 투어하다가. 근데 저를 봐요.
기억을 하더라고요. 또 같이 있던 일행이 나를 또 알아보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쑥 지나가요. 한국 같으면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커피라도 한 잔 같이 해야만 그냥 쑥 닭보듯이 지나가는 걸 보고 이 사람들 마음은 그렇구나. 자, 제가 어떤 집의 할아버지와 어린 손녀가 엄마는 가출해서 다른 남자하고 임신을 했어요. 집에 못 오니까 할아버지하고 사는 그 7세 소녀가 람이랑 잘 놀고 너무나 가엾고 측은해서 볼 때마다 돈을 주고 쌀을 사주고 계란을 사주고 라면을 사서 찾아가고 볼 때마다 도와줬어요.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저를 만나면요. 라미 엄마를 만나면 인사말이 왜 돈 안 줘요? 지금 나한테 만깁도 안 남았어요. 돈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차에서 내리고 그 사람들은 광장에 있어요. 딱 보는 순간 안녕하세요. 별일 없어요가 아니라 차에서 내리는데 돈 좀 주세요. 그거를 서너 번 경험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돈을 안 줬죠. 그랬더니 집 밑에까지 전화도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는 집을 아니까. 그래서 또 돈을 줘서 먹을 걸 사서 집에까지 태워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집에 코로나를 옮겨가지고 온 집이 그 집이잖아요. 자신들 둘이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우리 집에 방문해가지고 우리 집 식구가 다 코로나가 걸렸는데 저만 멀쩡했어요. 예방접종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라오스나 태국 사람들 처음 오셔서 대하실 때요. 감성적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감정적이 아니라 감성하시죠. 센치해지는 마음, 측은한 마음, 어줍지 않은 동정심으로 대하시면 안 되고요. 오랜 시간 같이 지내보면서 조금씩 도와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한테 잘할 때 돈을 주면 더 좋아요. 나한테 잘하지 않을 때는 도와줄 필요가 없고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스 여성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와서 몇 시간 있다가 같이 가는 조건으로 돈을 얼마씩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처음에 오기 전부터 첫날 오자마자 돈 달라고 해서 돈 주면요. 오는 거를 소홀히 하고 같이 있을 때 대하는 것을 쉽게 대합니다. 돈은 천천히 잘할 때, 마음이 통할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 네가 잘하니까 내가 주고 내가 잘하니까 네가 나한테 잘한다는 거를 우리 한국 문화처럼 조금씩 알려주면서 그 보온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으로 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태국인이나 동남아시아에 계신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의 문화가 그래 왔으니까요. 우리는 단일 민족, 베풀어도 이웃이고 또 어려운 사람 보면 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웃사촌이라고 그러죠.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좋다. 여기는 옛날 역사를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수민족끼리요. 시와 조상이 틀리고 섬기는 신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생활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유목민족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밭농사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개인주의, 특히 태국 사람들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밥 먹을 때 보면요, 10명이 와서 밥 먹으면 10명이서 다 돈 모아서 각자 내고 나가요. 더치페이. 어떻게 보면 깔끔해 보이기도 해요. 라오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군가 조금 좀 능력되는 사람이 한 번에 확 내버리잖아요. 그런 문화가 이곳은 생소한 곳이고요. 도움을 주실 때도 내가 잘할 때 나한테 잘할 때 주고 나한테 잘하지 않으면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불쌍한 측은한 마음에 감성이 신경이 곤두서서 감성으로 대하다 보면 마음도 잃고 돈도 잃고 나중에 속상해서 건강도 잃게 된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괜찮으셨으면 역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시청료를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